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안을 검토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중증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입니다. 필수 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 둘째,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입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입니다.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 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하여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필수 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 의료의 복원, 초고령 사회의 대비라는 3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1년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본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4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명성입니다. 위원회의 논의 과제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자주 알려드리고 그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위원분들과 전문위원회, 자문단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점과 추진 방안을 찾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전문가를 논의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위원회는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여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 협력입니다.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위를 통해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운영을 약속하겠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며 국민과 의료계의 기대와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특위의 논의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대변인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간단히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브리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위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2시 30분부터 외교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쿠키뉴스 신대현 기자님께서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에 참여 없는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문발차한 특위가 이들의 참여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들이 특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보관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누적된 의료 체계에 대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입니다. 의협이나 전공의 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지금 현재도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 등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저희들은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사회적인 논의기구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의는 JTBC 강나연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가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증원 인원을 다시 연구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인지 여쭙니다. 네, 기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사안인데요. 특위는 의료 체계와 제도 개혁을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